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사무소 운영 시 알아야 할 사항들 세 번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운영하면서 가장 놓치기 쉽고 가장 위험한 부분이 또 실거래가 신고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데 이 법률들은 여러분들 항상 인지하고 계셔야 되고요. 국가법령센터라든지 네이버에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법률 같은 걸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PDF로 항상 바탕화면에 저장해 놓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법률에 따르면은 2007년 6월 29일에 부동산을 실거래가 신고할 수 있는 법이 제정이 되었고요. 토지 및 건축물 매매, 그리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분양권, 입주권도 실거래가 신고를 하게끔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죠. 올해 2021년 6월 1일부터는 전월세 실거래가도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실거래가 신고는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그러니까 계약 체결일이죠. 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거래가 신고는 계약 당사자 또는 공인중개사가 합니다.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에서 계약을 해서 시 공인중개사가 하시는 거고요. 만약에 실거래가 신고 안 하시고 그다음에 뭐 조정 대상 구역에서 뭐저 자금 조달 계획서 이런 거 작성 안 하셔가지고 부동산한테 손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하신 후에 신경을 많이 썼어야 됩니다. 벌칙에 대해서는 한번 보겠습니다. 무신고, 허위신고 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중계약서 이런 것들은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 500만 원 이내에서 내는 거고, 그 다음에 입주권, 분양권, 허위신고 같은 경우에는 권리취득가에서 100분의 2, 100분의 5 정도. 그 다음에 허위계약서 작성, 이중계약서 작성 중개업자들은 중개업 등록 취소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6개월 이내 업무 정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아주 강력한 법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들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잠시 법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가지고 2021년 1월 5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법 4조 4호, 그 다음에 법 4조 5는 3천만 원의 과태료입니다. 자, 법 4조 4호와 법 4조 5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또 제가 다운을 같이 받아놨습니다. 법 4조 4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이 되지 않았는데 실거래가 신고를 한다든지, 이 같은 경우에는 계약이 해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는 행위. 그러니까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는데도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법문 찾아보시는 것도 여러분들 숙달되셔야 될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위반 내용이 보면은 과태료 부분이 또 있습니다. 부동산의 실제 거래 가격 외에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 과태료가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고 실거래가 신고 잊어먹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안 잊어먹으려면 어떻게 하면 제일 좋겠습니까? 계약서 작성하고 바로 신고하시면 되겠죠. 바로 신고하시면 안 까먹습니다.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법이라는 게 2020년 8월 22일 날 시행됐습니다. 요즘 광고 올리는 것도 여러분들 조심스럽죠. 여기서 주요 내용은 중개보조원이 광고 금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광고 플랫폼 한방이나 네이버 교차로 등의 광고 올리는 내용들이 많이 변경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시고 광고를 올리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거의 광고로 신고 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당한 표시 광고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500만 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광고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광고 올리실 적에 이렇게 공인중개사의 인적 사항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상호, 무슨 공인중개사, 대표 누구누구, 그 다음에 소재지 적으시고, 그 다음에 등록번호 적으시고, 그 다음에 대표 전화번호 적으시고, 소속 공인중개사가 광고하실 때는 이렇게 대표 공인중개사 내용 적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담당자 이렇게 해가지고 홍길순,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이렇게 광고를 명시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화번호는 소속 공인중개사 전화번호를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소속 공인중개사가 광고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공동중개의 에티켓입니다. 부동산과 부동산끼리 공동중개할 때 에티켓입니다. 자, 타 부동산 손님에게 명함을 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그 부동산에 신뢰가 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타 부동산 물건주에게 명함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상호간 금액에 대한 오픈은 정확하게 하고 공동중개에 임해야 됩니다. 자, 가격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중개 과정에 대해서 협의 논의를 진행할 것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뭐 공동중개 작업 중에 뭐 매도자가 매도 내용을 변경하고 이러면은 바로 상대방 부동산에 알려주시는 거. 그 다음에 가격이 뭐 거래가 됐다든지 혹은 그러면은 또 거래됐다고 통보해 주시는 거, 이런 게 바로 에티켓입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발 담그기 하지 말 거.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물건을 대해서 A라는 부동산에서 내놨는데 B라는 부동산이 여기서 살 발 담그는 거죠. 그래서 이 물건을 싹 가로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수수료 아까 말했죠. 수수료는 정확하게 얘기가 돼야 됩니다. 저희들은 돈이 오가는 거기 때문에 돈에서 서로 간에 상처를 입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중개 작업이 실패하더라도 상대방 탓으로 돌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동중개일수록 확실한 물건과 손님으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끼리도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신뢰 있는 부동산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다른 부동산에서도 이렇게 공동물건 의뢰가 들어옵니다. 자, 중개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 상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부 확인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자, 물건을 접수를 받았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공부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 그 다음에 토지 대장,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은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등기부등본에서는 소유자하고 그 다음에 건저당, 채권 최고 금액 있죠. 이런 거 확인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에서는 건축물의 용도, 그 다음에 소유자 용도 이런 거 확인하시고 면적 같은 거 확인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토지 대장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 면적 이런 거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은 앞으로 도시 뭐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건저당, 최초 건저당이 있고 토지 별도 등기가 되어 있는 건물의 임대차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건물 등기 따로, 토지 등기 따로 되어 있는 거 임대차 하실 적에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은행에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매매 시, 은행에서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 매매 시 반드시 포괄 건저당 확인하셔야 됩니다. 포괄 건저당이 뭐냐면은 A라는 물건이 있으면은 이 건저당을 B에도 걸어두고 C에도 걸어두고 D에도 걸어주고 이렇게 다 건저당이 서로 엮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B만 따로 해결해 가지고 팔려면은 이 모든 게 다 해결해야만이 B가 건저당이 해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 정리하는데 애를 먹습니다. 계약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됩니다. 그리고 피담보 채무의 범위는 채무자의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를 담보로 합니다. 그러니까 보정 채무, 그 다음에 카드 대금 일체를 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채무의 신청에 의한, 자, 이런 게 안 되면은 나중에 뭐가 됩니까? 갱매가 나오는 겁니다. 은행에서 그걸 안 받고, 그 다음에 카드 대금 너무 남발하고 이러면은. 자, 그 다음에 채무자의 신청에 의한 피담보 채무 확인서 발급, 확인하여 매매에 따른 채무자 명의 변경 또는 말소 시에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 같은 경우는 뭐 피담보 채무 확인서라는 것은 크게 저희들이 뭐 작성할 일은 없지만도 이런 물건들이 건저당이 포괄 건저당이 엉켜 있는 데는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주의할 사항 두 번째로 상가 매매 시에는 건물분 부가세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뭐 상가 같은 거 건물 매매할 때는 포괄 양수도 계약으로 해가지고 대부분 합니다. 그래야 부가세 면제가 됩니다. 나중에 매매 다 하고 나서
건물분 부가세는 별도이기 때문에 건물분 부가세가 매도인한테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그러면은 이게 중개사고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가 임대차 확인사항, 아까 건축물 대장 발급받으셔가지고 건축물의 용도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종 확인해 보시고, 그걸 확인해 보시고 인허가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여러분들 구청에 문의하셔가지고 이거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구청에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이게 금액이 식당 큰 거 같은 거 입점시킬 때 이런 거 누락시키면은 몇 천만 원씩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따로 나올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경우에는 중개사고가 또 됩니다. 그 다음에 법률에 의한 구제, 그 다음 학교 주위에는 뭐 정화구역이라 해가지고 특정한 업종이 못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노래방이 입점되어 있는 상태에서 뭐 학원이 뭐 연다든지 이런 거 항상 알아보시고 상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권리자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우리 여러분들 계약서 하실 때에 주민등록 진위 여부 확인하시죠. 그 다음에 권리금 양수도 계약 시 임대차 계약서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리금 양수도 계약 시 임대차 계약서, 그러니까 임대인하고 계약되어 있는 임대차 계약서 뭐 얼마에 돼 있다라는 거 있죠. 그런 걸 확인하고 권리금 계약을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장사를 하고 있고 B라는 사람이 이제 이걸 들어가려고 하는데 C라는 건물주한테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계약 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계약 조건 이런 거 확인 안 하시고 계약만 하셔가지고는 나중에 임대인이 이건 안 됩니다 이래 버리면은 여러분들 또 마찬가지 계약 중개 사고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성실하게 작성하고 기재하셔야 됩니다. 걸고 넘어지면 문제 안 될 게 없습니다.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있는 내용 공란이 생기지 않게 최대한 다 작성하시고, 뭐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라는 문구라도 꼭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건저당 일부 변제를 주장하는 경우 본인의 말만 믿지 말고 은행에 직접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거 본인의 아니면은 건저당 일부 변제를 했다는 영수증이 있죠. 영수증 이런 것도 확인 꼭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약 당사자의 요청이 있더라도 이중계약서 편법, 그 다음에 탈법 계약서는 작성하지 말아야 됩니다. 요즘 뭐 쉽게 말하면 그거죠. 업 계약서, 다운 계약서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워낙 투명해졌기 때문에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객관성이 결여된 물건이나 손님은 철저한 검증 절차를 밟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 항상 조심하시고 부동산 사무실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부동산 창업 시 알아야 할 것 3부를 다 마쳤습니다. 물론 제가 뭐 생각나는 내용, 굵직굵직한 내용만 설명해 드렸지만도 그 하시면서 디테일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발품을 팔든지 카페에서 글을 검색하셔가지고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부동산도 중개를 하시면서 습득을 하시는 겁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모르는 것은 주위 부동산이나 뭐 카페나 아시는 분한테 물어가면서 물어 실력을 키우시는 게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다 처음부터 다 잘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자, 이렇게 부동산 창업 시 알아야 될 것 3부를 마쳤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정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